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수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또 여러분의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이야기, 음식계 어원 선생님이 또 하나 오늘은 이 숙주나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숙주나물이라고 할까요? 아, 그러죠. 예, 그 녹두나무 말합니다. 녹두나무를 우리가 숙주나물이라 합니다. 녹두를 가지고 만든 나무죠. 즉, 녹두의 그 어린 싹을 내어서 그 먹는 나무를 우리가 보통 숙주나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 숙주나물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 조선시대 때 대표적 문신 중에 한 사람인 신숙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로 불려졌다고 그럽니다. 붙여졌다고 그럽니다. 이 숙주나물이. 그러니까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을 다시 임금으로 받아 드리려고 하는 사육신 사건이 있었죠. 이때 단종에 대한 충성을 지킨 사육신들과 달리 신숙주는 쇠양대군을 도와서 앙이 찬탈에 기여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변절자로 낙인이 찍혔다고 그럽니다. 백성들한테 굉장히 미움을 얻었죠. 이때부터 숙주나물이 변절한 신숙주처럼 잘 변한다. 그래가지고 그 신숙주의 이름을 따서 녹두나물에 숙주라는 이름을 붙여서 비난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숙주나물.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 녹두나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숙주나물을 좋아하는데 참 이 신숙주의 변절자 신숙주의 그런 비하하는 의미로 또 이렇게 붙여졌다고 하니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세상 살아가면서 변절하지 말고 하여튼 좀 충절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썩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닌 것 같죠. 그러죠? 예. 자, 여기까지 그냥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 아무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울 학습 목표는 일단 과학적 지식이란 게 무엇인가? 과학적 지식의 의미를 좀 알아보고, 두 번째,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에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고, 최근에 이 수능시험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지면서 양적 연구 방법의 풀이 과정 또는 푸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과학적 지식이 과연 무엇이냐?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믿음이나 상식과 달리 엄격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물로 누구나 신뢰할 만하다고 하는 타당한 지식, 이런 것을 우리가 과학적 지식 이렇게 얘기하죠. 신념과는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이 크게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이 시간에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인데, 이 양적 연구 방법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숫자를 말하는 숫자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경험적 자료를 수량으로 측정하고, 자, 여기 경험적 자료라는 말이 있죠. 경험적 자료. 뭐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험적 자료. 그 다음에 수량으로 측정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수를 모아가지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양적으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연구자에서 경험적 자료라고 했는데 이 경험적 자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연구자가 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관찰하거나 또는 조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들을 우리가 경험적 자료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은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인간 행위의 이면에 담긴 동기와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연구 방법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다 생각하는 것이나 가치관이나 다 다르죠. 사람마다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그래서 마음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어떤 동기가 있는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방법이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은 다음 화면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양적 연구 방법의 의미와 그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험적 자료를 수량으로 측정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연구 방법.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경험적 자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구자가 다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직접 관찰을 하거나 또는 조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고, 그런 이제 수량화, 수치화한다고 그러죠. 보통이 객관적으로 좀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을 양적 연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적 연구 방법은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과 비슷하다, 동일하다.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방법과 같은 방법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전제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방법론적 이론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적 연구 방법을 취한 이유는 사회문화 현상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법칙, 일반화시킨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개별적 사례들을 쭉 다 모아가지고 결론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전체에 확장해서 전체에 적용하는 과정,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화라고 하는데, 일반화를 통한 일반적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그 양적 연구 방법의 목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경험적 자료를 수량으로 측정하고 이를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알아두세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 이것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해 가지고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어떤 현상들을 꼭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 그러면 이것은 양적 연구 방법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좀 알아두세요. 좋은 점은, 장점은 이 일반화되고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개인의 생각, 개인의 주관적인 것이 개입될 수가 없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고 정밀한 연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일반화된 법칙 발견, 그 양적 자료를 통해서 일반화 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사실은 양적 연구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그러나 한계는 계량화가 어려운 인간의 주관적 영역은 탐구하기 곤란하다. 자, 인간들은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모두 다 반드시 그렇게 똑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주관적 영역은 다르게 나타나더라. 사람마다 다른데 그것을 그럼 다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
깊게 마음속에 들어가서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가, 인간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동기랄지 이런 것은 좀 파악하기 어렵더라라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질적 연구 방법은 직관적 통찰을 통해 인간 행위의 이면에 담긴 동기와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연구 방법.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보세요. 시험에 잘 나온 개념입니다. 이거. 좀 여러분 여기 꼭 이 부분, 이렇게 선생님이 하는데 잘 안 되네. 또 밑줄을 여기 그으려고 했더니 밑줄이 잘 안 나오네요. 이 부분에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직관적 통찰을 통해 그랬어요. 직관적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판단 능력에 의존해서 감각적으로 어떤 현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나름대로 파악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연구 대상자의 이면에 담겨 있는 동기와 의미를 해석해 내는 것입니다. 이게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전제는, 그러니까 이 사회문화 현상은 기본적으로 자연 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치 함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현상과는 자연과는 다른 방법으로 탐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질적 연구 방법을 보통 방법론적 이원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면 질적 연구 방법을 우리가 하고자 하느냐? 결국은 인간의 행위는 다 다르기 때문에 왜 그런 인간의 행위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그 동기와 거기에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연구 방법은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과 감정이입을 통해 행위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행위자가 처한 맥락 속에서 행위를 이해한다 그랬습니다. 이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감정이입. 감정이입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의 처지가 돼가지고 연구 대상자가 가질 수 있는 느낌이나 의도 등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장점은 각 행위자의 주관적 세계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수치화, 객관화, 일반화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런 어려운 영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탐구하는 데는 아주 적절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질적 연구 방법의 또 이 한계점이라고 해야겠죠. 잘못하면은 내가 스스로 상대편 연구자의 생각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거기에 개입될 가능성이 커져 버립니다. 즉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어떤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비교했는데, 다시 한번 표로 이렇게 비교 정리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또 이게 선생님 설명이 길어지면 기본적으로 이 용량이 너무 커져가지고 자료를 올리기가 좀 불편해지네요. 자, 한번 보세요. 양적 연구 방법 의미, 전제, 장점과 한계점, 질적 연구 방법의 의미, 전제, 장점, 그 다음에 한계점.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비교해 가지고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험 특히 잘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을 듯 싶어요. 기본적으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꼭 공부 좀 합시다. 장점도 좀 알아두고 한계점이 무엇인가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비교해서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어떤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어느 하나만 가지고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실은 장단점이 다 양적 연구 방법이나 질적 연구 방법이나 두 연구 방법 다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보완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연구하는 것이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인가 이렇게 상호 적절하게 그 방법을 그 현상과 맞추어서 연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A씨는 양적 연구 또는 질적 연구의 일반적 속성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는 양적 연구에 대한 내용이고 A, B는 B, C는 질적 연구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B는 양적 연구에도 해당되고 질적 연구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직관적 통찰을 통한 이해. 직관적 통찰이라는 것은 개인이 직접 어떤 사물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직관적 통찰은 질적 연구 C에 해당되겠습니다. 틀렸죠. 법칙 발견보다는 심층적 이해 추구다. 이 법칙 발견은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심층적 이해, 개개인의 그 심층적 이해는 질적 연구 방법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A가 아니고 C에 해당되겠습니다. 통계적 분석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 분석은 양적 연구 방법의 특징이죠. 그래서 B가 아니고 A가 되겠습니다. 경험적 자료의 수집은 C에 해당한다. 경험적 자료는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 모두 다에 해당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B, 공통점 B에 해당되겠습니다. 아직 이 시간에는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면접법 및 참여관찰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것은 C다. 이것은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맞는 정답인데 이제 다음 시간까지 배우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1, 2, 3, 4번 내용만 보고 여러분이 설명하면 1, 2, 3, 4번이 다 틀렸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 뭐 의미, 장점, 한계점, 이 비교 분석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자료를 제작하고 오랜 시간 했더니 아주 막 자꾸 헷갈리고 이 말투가 좀 막 틀려지고 그러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힘내서 한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짝짝짝짝짝. 자, 수고했어요. 화이팅!